안녕하세요. 최창우의 컬러 매니지먼트 강의 오늘은 17번째 시간이에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색 관리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그 준비를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정리하면서 배울 건데요. 우리가 어떤 길을 지나온지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것도 그 내용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우리가 컬러의 definition, 즉 정의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컬러는 걸 어떻게 우리가 축약적으로 정리해서 정확하게 정체를 알 수 있을지 정리를 한번 했었고, 그죠? 거긴 당연히 빛과 나의 만남이라고 그랬으니까 빛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이 있으니까 빛을 우리가 배웠죠. 그 다음에 거기서 나라고 하는 거는 눈, 특정하게 눈을 포함하는 이제 소위 시각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시각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공부도 물론 했었어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색깔에 대해서 어떤 좀 정확하고 또는 뭐 과학적인 뭘 하기 위해서는 소위 심리 물리학적인 그런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얻는다 그랬는데, 왜냐하면 색깔이라는 건 어차피 나의 의식에서 발생하는 주관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어떤 물리적인 자극인 빛을 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심리적으로 반응하는지를 보는 거거든요. 그게 색깔에 관련된 실험의 가장 근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심리물리학적인 성격을 가진 실험들을 바탕으로 또 거기에서 어떻게 색깔을 정량화하는지에 대한 내용도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 결과 나온 것이 바로 CIE 측색학이라고 하는 거죠. CIE 칼로메트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삼자극체라고 하는 XYZ라는 것도 배웠고, 그죠? 그거를 살짝 또 변형시킨 소문자 XYZ라는 것도 배웠죠. 보통 우리가 XYY라고 또는 YXY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 그걸 또한 더 발전시키다는 것은 더 균등한 색감관을 얻기 위해서 발전시킨 LAB, LCH라는 것도 배웠고, 그죠? 그게 우리가 색 관리를 하는데 가장 기본적으로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델타 E, 즉 색차라는 것도 배웠어요. 그렇게 측색학에 대한 기본 개념을 우리가 다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 색 관리 시스템, 즉 CMS, Color Management System의 컨셉을 배웠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리가 배운 건 4가지죠. 4가지의 기본 그 구성 요소라는 걸 배웠죠.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 건지에 대해서 정확히 배웠어요. 그 다음에 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좀 실전으로 들어가서 모니터를 어떤 식으로 캘리브레이션 하는지 모니터 종류마다 그것도 배웠고, 모니터는 물론 더 정확히 말하면 캘리브레이션 앤드 프로파일링이 합쳐진 거예요. 그 다음에 프린터 프로파일링 배웠죠. 프린터도 RGB 프린터, CMYK 프린터 다 어떻게 프로파일링 하는지 배웠어요. 그 다음에 스캐너 프로파일링 배웠죠.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 프로파일링까지 우리가 색 관리를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지금 마친 상태이고, 그 다음에 스캐너 프로파일, 그 다음에 디지털 카메라 프로파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프로파일링을 했을 때 실물과 얼마나 근접한 결과, 즉 어떤 정확성을 얻을 수 있는지도 지난 시간에 제가 다 예로 보여드렸죠. 그 정도면 충분한 정확성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그걸 다 바탕으로 해서 실제로 활용하는 것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프린터도 프로파일링을 했을 때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는 아직 안 봤단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할게요. 프린터라는 게 RGB 프린터, 그다음에 CMYK 프린터, 물론 그 RGB, CMYK 프린터 안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제가 그 여러 가지를 전부 다 어떤 정도의 정확성이 있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기회는 갖지 못했고, 제가 늘 사용하는 잉크젯 프린터는 뭐 늘 사용하는 거니까 정확성을 확인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물론 책에도 그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다시 보고 진행합시다. 자, 프린터, 지금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는 RGB 프린터에 해당하는 잉크젯 프린터가 얼마나 프로파일링을 했을 때 정확한지, 정확성을 얻을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그 말씀을 드리기 직전에 또 하나 더 보여드릴 것은 제 책에
2, 3페이지에 가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이 잉크젯 프린터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반복성이, 즉 반복 안정성이 또는 뭐 repeatability가 꽤 좋은 여러 가지 종류의 프린터들 중에서는 가장 좋은 거라 그랬단 말이죠. 실제로 그렇기도 한데 늘 그렇냐?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걸 제가 예로 보여드릴게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바 있는 제 그 링크 있죠. 책의 일러두기 마지막에 나와 있는 링크를 따라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자료 이미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 구하실 수 있는 RGB 그 스텝이라고 컨트롤 바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그냥 RGB 스텝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놓은 거고 그 RGB 스텝을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색깔이 없이 잉크젯 프린터로 그냥 프린트를 한 거예요. 색깔이 없이 프린트한다는 것은 그 RGB 신호에 대해서 그 프린터가 어떤 네이티브한 그 원래 반응을 보이는가를 보는 거예요. 색깔은 이렇게 해서 이제 필요치 않은 거죠. 그 원래 반응이 어떤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프린터의 성향이 어떤가를 본다 그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미지를 있는 그대로 타겟을 프린트하는 것처럼 색깔이 없이 프린트했을 때에 프린터의 성향, 컬러 상태를 보여주는 거니까 그거를 어떤 시간 간격으로 뭐 하루든지 일주일이든지 한 달이든지 간격으로 똑같은 걸 프린트를 한 다음에 그 2개, 3개, 4개를 측정을 해보면 그 프린터 자체가 색깔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또는 얼마나 잘 반복 정확성이 유지되는지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 2개의 데이터를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한 개는 2021년 10월 23일에 그런 식으로 프린트한 프린트를 제가 측정한 데이터이고 이거는 그로부터 한 열흘 정도 지난 11월 2일 날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그 상태로 조건으로 프린트한 다음에 그거를 측정한 데이터. 그래서 이 2개를 비교를 해보면 프린터가 그 자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2 데이터를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 어느 정도는 깜짝 놀랄 내용을 보실 수가 있죠. 무슨 말인가? 이 프린터 같은 프린터에 물론 같은 프린터에 같은 용지에 같은 모든 게 다 같은 세팅이에요. 그런데 한 날은 이런 식으로 이제 이거 보시는 방법은 아시죠? 여기 반쪽을 딱 나눠 가지고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온 것이 다른 한 열흘 정도 지났을 때는 이런 식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특히 이런 데를 보시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잉크젯 프린터라 할지라도 그 상태가 뭔가 조건이 있겠죠. 뭔가 상태의 변화를 가져오는 뭔가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이 정도의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 정도의 차이는 제가 책에 적어놓은 것처럼 아주 뭐라 그러나요? 일상적이지 않은 매우 드문 케이스이지만 어쨌든 이런 것을 보일 수도 있다. 이 정도의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 이 정도의 차이는 그럼 왜 보였을까? 제가 추측하기에는 이때에 제가 한동안 그 프린터를 잘 사용하지 않았다가 이제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프린트를 하기 시작해서 잉크를 갈았기 때문에 중간에 오래된 잉크하고 새로운 잉크하고가 이제 교차가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점차 다른 색깔로 변해가는 현상을 굉장히 심하게 보일 수 있다. 즉 다시 말하면 생산된 그 생산 배치가 굉장히 많이 차이 나는 뭐 1년 아니면 뭐 3년 뭐 이런 식으로 차이 나는 그런 잉크를 교체했을 때 이 정도의 심한 차이를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고 그 차이를 숫자로 정량화해서 보여드리면 전체 평균이 2.3이 나왔잖아요. 지금 2.3이라는 것은 아주 놀라운 숫자예요. 그리고 최대 이 전체 96개의 배치 중에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은 8.23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시라고 제가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아주 unusual한 케이스이고 일반적인 케이스라면 어느 정도가 될까 한번 볼까요? 이거는
제 후배가 가지고 있는 앱슨 9900 프린터인데 그 9900 프린터를 거의 일정한 간격으로 뭐 일주일이라든가 열흘 같은 일정한 간격으로 아까처럼 똑같은 조건으로 프린트를 해서 저한테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 방식으로 제가 그거 프린트를 측정을 한 거예요. 여기는 뭐 특별한 뭐 그렇게 생산 배치가 엄청나게 다른 잉크가 섞였다든가 하는 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이 정도 컬러 차이가 뭐 일주일이나 열흘 정도 지나면 나올 수도 있다는 걸 보시게 될 거예요.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요놈과 요놈을 비교를 해보고 일단 그 다음에 또 뭐 예컨대 두 번째 거와 세 번째 거는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그렇게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한 개는 이런 정도의 차이가 났고 아까하고는 훨씬 낫죠. 훨씬 아까보다는 차이가 적고 이 정도는 그냥 뭐 보통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도 물론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죠. 이 차이는 거의 없는데 실제로 눈으로 보는 차이도 거의 나지 않고 숫자로 보더라도 전체가 0.37이니까 이 정도면 차이가 뭐 없는 거다. 거의 완전한 상태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거고 여기는 그것과 또 달리 눈으로 봤을 때도 약간 차이가 있죠. 그래서 숫자로 차이를 보시면 전체 평균이 0.5이고 그 다음에 최대 1.1까지 나올 수 있다. 이 정도면 그냥 보통 정도의 차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잉크젯 프린터의 일반적인 차이는 한 뭐 열흘이라든가 정도 지났을 때 전체에 한 100개 정도의 배치에 대해서 평가를 하면 델타 E가 CI 델타 E 2000 기준으로 0.3, 0.4, 0.5 정도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보통이다. 그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면 훌륭하다. 그런 뜻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반복 안정성이 매우 좋다고 알려진 잉크젯 프린터가 매우 드물지만 가끔은 얼마나 큰 차이를, 색깔 차이를 보일 수 있는지도 보셨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는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는지 이제 보셨어요? 그 다음에 그걸 이제 바탕으로 잉크젯 프린터를 프로파일링을 했을 때 얼마나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비교를 하는가? 이 역시 저의 그 자료 링크에 들어가시면 이 LAB 이미지가 있어요. 이 LAB 이미지를 프린트를 해서 그 프린트를 측정을 해서 두 가지 LAB를 비교하면 정확성이 어떤지를 아실 수가 있겠죠. 자, 한번 봅시다. 예컨대 이런 게 있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예컨대 이런 게 있고, 그죠? 한번 일단 두 개 먼저 볼까요? 자, 이걸 프린트할 때는 어떻게 하는가? 우리가 프린트할 때는 변환을 해야 된다 그랬죠. 우린 지금 색깔 정확성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이 원래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에 있는 LAB가 가능한 정확하게 프린트로 재현되길 원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재현되길 원할 때는 어떤 변환 방식을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렌더링 인텐트 네 가지 중에서 Absolute Colorimetri를 사용하는 거예요. 즉 절대 색도계라는 걸 사용해서 변환을 한 상태로 프린트를 해야지 그 LAB가 가능한 그대로 옮겨지는 거죠. 그렇게 프린트를 한 거를 지금 제가 두 예를 측정 데이터를 올려놓은 거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면 무엇을 비교하는가? 원래 LAB 데이터와 그거를 절대 색도계로 변환해서 프린트한 것을 측정한 LAB 데이터와 이걸 비교하는 거예요. 보시면 한 가지는 여기 보세요. 전체 120개의 뭐 그레이스케일과 여러 가지 휴의 색깔, 세츄레이션 높은 거 낮은 거 모두 가지고 있는 120가지의 전체 패치의 색깔 정확도 평균은 0.35예요. 굉장히 정확성이 높죠. 물론 모든 잉크젯 프린터가 프로파일링을 한다고 이렇게 0.35가 나오지는 않아요. 0.3이 나올 수도 있고 0.8이 나올 수도 있고, 그죠? 이 0.345 이런 정확성은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잉크젯 프린터 자체의 그
반복성 있죠. 반복 정확성 또는 다르게 말하면 반복 부정확성이죠. 그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죠. 그걸 벗어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포함했을 때 그 프로파일링에 의한 정확성은 거의 최대 이 정도일 수 있다. 이 정도면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측정했던 어떤 한 예가 반복 프로파일링 정확성이 전체 평균 0.35이고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것만 하더라도 0.92라는 것은 눈으로 봤을 때 차이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거의 한 개도 없다. 그런 거죠. 자, 늘 그런 것만 있냐? 꼭 그렇지 않죠, 물론. 그보다 훨씬 덜 좋게 나올 때도 있어요. 이건 어떤지 한번 봅시다. 마찬가지로 원래 LAB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이거는 두릭스에서 나온 그 세틴 270g짜리 페이퍼에다 한 거네 보니까. 자, 비교를 해보시면 네, 아까보다는 조금 벌써 뭔가 네모가 보이죠? 조금 정확성이 떨어지긴 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잘 보면 있죠? 여기 보이고, 그죠? 사선 보이죠? 여기 사선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도 물론 사선 보이고, 그죠? 여기도 잘 보면 보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도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것들이 몇 개 있다. 눈으로 이렇게 구분될 수 있지만 이것은 원래 데이터와 측정된 데이터를 맞대어 놓고 비교하기 때문에 이런 거지, 그것을 모니터로 볼 때와 프린터로 볼 때처럼 떨어지는 경우는 이렇게 절대 인식할 수가 없는 정도예요. 거의 차가 없다.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전체 평균을 정량화해서 통계를 보시면은 전체 평균은 아까는 0.35였는데 지금 이 케이스는 0.68 정도였다. 가장 큰 차이를 보는 것은 1.48 정도이다. 이렇게 평균이 0.6, 0.7, 0.5 정도라면 그것은 꽤 수준 괜찮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 위에 있는 얘처럼 굉장히 정확성이 높은 경우에는 0.3대까지 갈 수도 있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잉크젯 프린터를 예로 들어서 프린터 프로파일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정확한 이미지 재현이 가능한 건지도 우리가 이제 봤어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일단 끄고 여기서 볼 건 다 봤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실행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해 드린 것을 바탕으로 적절한 도구가 있어서 잘 따라오셨다면 여러분들의 모니터는 캘리브레이션 되어 있겠죠. 그래서 일단 어떤 작업이든 모든 작업을 하기 위해, 컬러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부터 시작하는가?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이 되어 있어야 한다. 모니터 캘리브레이션의 가장 중요한 점은 뭐예요? 나의 작업 환경에 맞는 모니터 캘리브레이션 설정이어야 한다라고 제가 누차 강조했죠. 자, 그걸 했다고 치고 그걸 다시 설명할 수는 없는 거니까 했다고 치고 어떻게 세팅을 하는 건가? 첫 번째, 그 모니터 프로파일이 적절하게 로딩이 되어서 캘리브레이션 커브가 지금 영향을 발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모니터 프로파일의 정보가 그래픽 소프트웨어에 전달되고 있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그 모니터 프로파일의 캘리브레이션 커브가 영향을 제대로 미치고 있는지를 보시려면, 만약에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 애플의 최근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맥북 프로 16인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이제 시스템 좀 달라진 걸 아시죠? 여기에 프리셋이 있죠. 여기에 자기가 그 타겟으로 삼고 있는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프리셋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하고, 첫 번째. 그 이전의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이렇게 프리셋이라는 게 있지 않고 모니터 프로파일이 직접 보이죠. 그럼 모니터 프로파일이 거기에 선택되어 있어야 하고, 또다시 최근 시스템으로 들어와서 최근 시스템에서는 그 모니터 프로파일이 잘 설정되어 있는지는 이 방금 보여드린 프리셋과 별도로 어떻게 확인하시는가? 컬러 싱크 유틸리티라고 하는 데에 들어가시면 여기 디스플레이즈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에 컬러 LCD라고 하는 항목이 있고, 그거를 클릭했을 때에 팩토리 프로파일과 커런트 프로파일 둘 다 컬러 LCD라는 말이 보여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일단 된 거고, 그 다음에 그거 포토샵 같은 그래픽 소프트웨어로 들어와서 그걸 어떻게 확인하시는가? 편집에 컬러 세팅, 즉 색상 설정에 가셔서 여기 RGB를 눌러서 바로 위에 보이는 모니터 RGB 옆에 최근 시스템은 디스플레이란 말이 보여야 하고, 최근 시스템 아닌 것 또는 뭐 PC 같은 경우에는 모니터 RGB 옆에 자기가 타겟으로 삼고 있는 모니터 프로파일이 이름이 보여야만 한다. 이게 내 모니터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방법이에요. 자, 그걸 확인을 하시고 모니터 프로파일이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컬러 세팅, 즉 색상 설정을 정확하게 하셔야 한다. 색상 설정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떤 효과를 가지는 건지, 왜 이렇게 하는 건지 모두 다 설명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자기가 원하는 설정을 하시고 이름을 붙여 저장을 해 두시라고 그랬잖아요. 저장을 하시면 그 이름이 여기에 반드시 세팅이라고 하는 거 옆에 보여야 한다. 이렇게 배웠죠. 그래서 작업의 첫 출발은 모니터 프로파일 확인하기, 그 다음에 그 포토샵 등등의 색상 설정의 내용을 확인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확인을 하시고 포토샵뿐만 아니라 일러스트레이터도 당연히 색상 설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인디자인도 당연히 색상 설정을 확인을 하시는 거다. 인디자인과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는 색상 설정을 공유한다 그랬죠. 포토샵은 그들과 공유하시면 안 돼요. 공유하도 여기 피자 쪼가리를 이렇게 합쳐놓은 synchronized, 즉 동조됨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안 되는가? 동조를 시키면 여기가 자동으로 색관리 방침에서 CMYK가 어떤 것으로 설정되는가, 이 두 번째 걸로 설정되는데,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 제가 설명드렸냐면, CMYK 이미지를 이런 인디자인이나 일러스트레이터로 불러드릴 때 그 CMYK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프로파일이 자동으로 탈락되고 그냥 픽셀만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정확한 색깔을 보실 수가 없게 된다 그랬죠. 따라서 다른 특별한 자기의 의도가 없다면 당연히 색관리는 해야 되는 것이고, 색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CMYK의 세팅은 Preserve Embedded Profile, 즉 거기 포함된 프로파일을 유지하라, 이렇게 설정이 되어야 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이렇게 설정을 하는 것이다. 그거를 포토샵과는 공유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애크로벳에서도 그런 색상 설정이 있는 것을 아시죠? 여기에 Preference, 즉 환경 설정에 들어가시면 색관리가 있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말하자면 워킹 스페이스를 설정하는 것밖에 없어요. 워킹 스페이스를 이렇게 원하시는 대로 설정을 하시고, 다른 의도가 없으면 어도비, RGB, 코어텍 그래픽 2006, 그 다음에 그레이가마 2.2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 그래서 네 가지 종류의 그래픽 소프트웨어에서 색상 설정을 정확히 하셔야 한다. 그게 모든 작업의 첫 출발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이미지를 보더라도 자기가 그 모니터에서 모니터가 보여줄 수 있는 한계 이내에서 가장 정확한 색깔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출발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출발하는지 이제 배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은 이제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그 다음에 애크로벳의 캔버스에 대한 특성이에요. 잠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포토샵의 캔버스, 이 캔버스죠. 포토샵의 캔버스는 뭐 어려운 게 전혀 없어요. 누구라도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것이라는 게 무슨 말인가? 캔버스라는 게 만들었고, 또는 캔버스를 뭐 만들지 않아도 어떤 사진을 열었고, 그럼 그 사진에는 당연히 RGB이거나 CMYK이거나 거기는 프로파일이 아마 있겠죠. 있는 경우가 더 많겠죠. 물론 없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 프로파일이 있다고 하고, 그러면 이 이미지를 예로 든다면 이것은 당연히 RGB 이미지고, 이 이미지는 REC 2020 REC 1886.ICC라고 하는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캔버스는 그냥 그 프로파일의 RGB 하나로 통일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어떤 요소를
다른 RGB를 넣든가 다른 CMYK를 넣든가 어떤 거를 포함시키더라도 합성 등등을 하기 위해서 그건 무조건 그냥 이 프로파일 한 개로 통일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CMYK 이미지면 그 CMYK 하나로 통일된다는 거죠. 거기에 어떤 요소를 넣더라도 똑같아요. 그건 뭐 전혀 어려운 바가 없고 여러분들이 이미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계시던 거잖아요. 자, 그럼 일러스트레이터로 한번 가봅시다. 일러스트레이터는 일단 이거 한번 없애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제가 만든 캔버스는 여기 보시다시피 Coated Grackle 2006이라는 CMYK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어요. 이 CMYK 프로파일 가지고 있는 캔버스에다가 제가 뭘 할 건가 하면 RGB 이미지를 place, 즉 갖다 넣을 거예요. 예컨대 아까 본 그 브렉 2020 RGB 이미지를 갖다 넣어 봅시다. RGB 이미지를 넣었죠. 그랬더니 들어왔어요. 벌써 색깔만 보시더라도 아까 원래 우리가 봤던 그 색깔하고 딱 보면 벌써 다르죠. 요 밑에 스펙트럼을 보시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이 이미지를 넣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 이미지가 들어갔는데 아 이게 똑같지 않구나 하는 걸 일단 알게 됐어. 당연히 이렇게 된 이유는 이 캔버스가 CMYK 캔버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건 뭐 누구라도 알 법한데 그러면 이 상태에 지금 현재 이 RGB 이미지, 이게 원래 RGB였잖아요. 이 RGB 이미지는 그럼 CMYK로 변환이 된 건가? CMYK가 된다는 건 CMYK로 변환이 된다는 거예요. 변환이 됐을까? 아니에요. 여전히 RGB 이미지예요. 아직까지는. 최소한 아직까지는. 근데 왜 이렇게 보이는가? 일러스트레이터의 캔버스는 특징이 뭔가? 여기 캔버스가 CMYK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으면 그 캔버스에 들어가는 모든 이미지는 그것이 그 CMYK이든 다른 CMYK이든 아니면 지금처럼 어떤 RGB이든 무조건 색깔은 이 CMYK로 변환된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어요. 아시겠죠? 색깔은 이 Coated Grackle 2006이라는 프로파일로 변환된 상태로 색깔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까 그래? 색깔은 변환된 상태로 보여진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겠지? 그런데 아직까지는 RGB라 그랬잖아요. 그죠? 아직까지는. 그게 무슨 말인가? 이 상태에서 제가 이 이미지를, 이 캔버스를, 이 다큐멘트를 PDF로 내보내는데 그 PDF에는 RGB 이미지가 담길 수 있는 상태의 PDF로 내보낸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PDF도 RGB가 담길 수 없는 게 있고 담길 수 있는 게 있다는 것 다음에 언젠가 제가 설명드릴 건데 하여튼 이번에는 RGB 이미지를 그대로 담을 수 있는 PDF로 만들어서 PDF를 생성했다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그렇게 만든 PDF가 이건가 한번 볼까요? 이건지 아닌지 제가 지금 기억을 못하겠지만 아마도 이건 것 같아요. 한번 봅시다. 일단 확인을 해보기 위해서 어딘가로 들어와서 봤을 때 딱 찍어봤더니 오 그렇네. 자 이걸 제가 어떻게 했는가 그 PDF를 열었어요. 그죠? PDF를 일단 열었고 그 다음에 PDF를 열었을 때의 색깔은 아까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봤던 그 색깔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RGB로 담아서 내보냈다고 했는데 색깔은 아까 일러스트레이터 캔버스에서 보였던 것처럼 그렇게 CMYK가 된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이게 정말 CMYK가 되어서 그렇게 보이는 것일까? 아니면 안에는 RGB 상태로 남아있는데 겉모습이 색깔이 그렇게 CMYK인 것처럼 보일까? 그걸 알기 위해서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애크로벳 프로에 가시면 툴, 도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뷰라고 하는 데 가시면 툴이라고 하는 게 있고 도구라고 하는 게 있고 도구에 가시면 이렇게 프린트 프로덕션, 우리말로는 인쇄물 제작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안 보이는 분들은 여기 플러스를 누르시면 이런 게 보입니다. 인쇄물 제작에 가시면 여기에 아웃풋 출력물 미리 보기라고 하는 게 있고 그걸 눌렀을 때에 여기에 미리 보기에 들어가서 object, 즉 객체 그 인스펙터 뭐라 그래? 검사기라고 할까요? 그거를 선택을 하시고
이 이미지를 딱 클릭하시면 이 이미지의 정체를 보여주는데 보시면 rec 2020 RGB라고 딱 나와 있죠. 이거는 여전히 RGB예요. 그리고 rec 2020이라는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 RGB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러스트레이터로 돌아가서 일러스트레이터에 이 rec 2020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 RGB를 넣었을 때 그 상태 아직까지는 RGB 이미지다는 게 맞죠. RGB 이미지인데 색깔은 무조건 이 캔버스의 색깔로만 보일 수밖에 없다 하는 걸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걸 알 수 있는 게 이 상태에서 PDF를 RGB를 담아서 내보낼 수 있는 PDF를 내보냈을 때 검사기로 딱 찍어보면 아직까지 그 상태 그대로 들어있구나 하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RGB 이미지면 RGB 아까 원래 그 화려했던 RGB 색깔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볼 수 있죠. 어떻게 하면 볼 수 있는가? 여기 시뮬레이션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데 들어가서 rec 2020을 골라주시면 보세요. 아까 처음에 봤던 그대로 보이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터의 캔버스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자, 일러스트레이터는 그랬고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CMYK가 아니고 RGB다 그랬는데 RGB를 담을 수 있는 PDF로 내보냈어도 여전히 당연히 RGB를 담아 내보냈으니까 RGB로 담겨서 나갔는데 방금 보셨잖아요. 이걸 만약에 하여튼 작업을 했어. 그리고는 이걸 이제 저장을 해요. 뭘로? 일러스트레이터 포맷으로. 그렇게 저장을 하면 그때에도 RGB 이미지로 남아 있을까요? 그건 아니에요. 일러스트레이터 파일로 저장을 하면 Coated Grayscale 2006 CMYK로 변환된 상태로 저장이 돼요. 아시겠죠? 그런 특성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인디자인은 이것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인디자인은 캔버스의 특성이 무엇인가? 오픈이에요. 개방형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인디자인의 캔버스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담을 수 있는 바구니다. 그런 뜻이에요. RGB 이미지 당연히 여러 가지 프로파일 가지고 있는 거 당연히 CMYK 이미지 여러 가지 CMYK 당연히 LAB 이미지 모든 것을 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담을 수가 있다. 그냥 그거예요. 있는 그대로. 뭘 넣는다고 여기다가 뭘 넣는다고 해서 CMYK로 바뀌거나 RGB로 바뀌거나 LAB가 뭐로 바뀌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인디자인은 그냥 개방형의 바구니 같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자, 그래서 캔버스 차이가 이렇게 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포토샵으로 돌아가서 이제부터는 뭘 다시 정리를 하실 것인가? 정리합시다. 색 관리의 핵심은 변환, 그 다음에 assign, 즉 할당 두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 두 가지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헷갈릴 경우가 사실 무척 많긴 하지만 그래도 안심하실 것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변환을 해야 되는가, 그 다음에 할당을 해야 되는가, 그것만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단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만 정신 바짝 차리고 잘 추적을 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딱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할당이 뭔지 변환이 뭔지를 알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할당이 무엇인지. 할당은 물론 이미 다 배우셨지만 할당은 뭐냐? 이 RGB 이미지 또는 CMYK 이미지의 픽셀에 대해서 그 픽셀이 어떤 컬러인지 컬러 의미를 찾아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할당은 RGB 또는 CMYK 픽셀의 색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에요. 이 픽셀들이 여기 지금 수많은 픽셀이 박혀 있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툭툭 이렇게 이게 아니고 클릭을 하면 그 픽셀들이 무엇인지 이렇게 RGB로 숫자가 나오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픽셀이 지금 여기 박혀 있잖아요. 이 픽셀의 이름은 이렇지만 이 이름 자체는 색깔의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뚜렷이
설명을 드렸죠. 이것이 바로 색 관리를 이해하는 데 첫 걸음이다. 즉 이런 RGB CMYK의 특성을 장치 의존적인 색 공간이라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이름이 있으나 그게 이름이 별 의미가 없다. 장치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 색 공간에 따라서 진짜 색깔의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일 수 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색깔의 의미는 누가 부여를 하는가? 바로 여기 있는 이 이미지가 가지고 있는 REC 2020, REC 1886이라고 하는 RGB 프로파일이 그 색깔의 의미를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정리. 색 관리는 픽셀과 RGB 또는 CMYK 픽셀과 그 픽셀이 가지게 될 실제 LAB 색깔 사이의 관계를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있는 것이다. 그게 핵심이다 그거죠. 여기서 이 이미지는 이런 픽셀이 지금 박혀 있고 여러 가지 픽셀이 있죠. 이 픽셀의 의미는 누가 가지고 있다? REC 2020이라는 RGB 프로파일이 가지고 있다. 프로파일은 바로 그 픽셀의 그 색깔을 부여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이제 이해를 하셨다면 이 이미지에 REC 2020이 아닌 다른 RGB 프로파일을 할당을 하면 색깔이 달라질 거라고 당연히 이해를 또는 예측을 하실 수 있을 거고, 그렇게 할당을 했을 때, 어사인 했을 때 RGB 픽셀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것도 이해를 하실 수 있겠죠.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초록색에다가 클릭하면 딱 하고 이 초록색의 이름은 112.15193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REC 2020일 때 이런 색깔이고, 만약에 내가 편집 들어가서 할당에 들어가서 다른 RGB 프로파일을 할당을 한다면 뭐 이걸 해볼까? 한다면 달라졌죠. 색깔이. 또 다른 거 한다면 색깔 또 달라졌죠. 또 한다면 달라지죠. 또는 더 크게 차이가 날 법한 걸 제가 한번 또 보여드리면 달라졌죠. 색깔 확 달라졌죠. 그 픽셀의 이름을 다시 볼까요? 딱 클릭 똑같죠. 즉 픽셀에다가 색깔의 의미를 부여하는 거니까 픽셀은 달라지지 않아요. 색깔이 달라지는 거지. 색깔이 달라지는 말은 뭐예요? LAB가 달라지는 거죠. 다시 한번 또 정리합니다. 색 관리는 RGB CMYK 픽셀의 LAB 의미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거를 어떻게 잘 관리하는가, 그게 바로 색 관리예요. 그래서 지금 제가 assign, 즉 할당을 한 것은 이 픽셀에 다른 색깔을 부여한 거예요. 다른 색깔이 되어라 라고 한 거예요. 그게 assign이에요. 그래서 assign을 언제 하는가? 이럴 때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지난 시간 배웠던 스캐너 프로파일링 할 때 배웠잖아요. 스캐너 프로파일을 만들면 그 스캐너 프로파일 만들 때 스캔한 그 세팅 그대로 어떤 이미지를 스캔하고 그 스캔된 이미지에다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스캐너 프로파일을 할당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스캐너 프로파일을 여기 제가 만든 거를 그날 만든 거죠. 할당을 하면 보세요. 색깔이 달라지죠. 요게 원본 이미지에 가까운 거예요. 할당은 이렇게 하는 거다. 자, 다시 한번 할당은 뭐 하는 겁니까? 이 픽셀, CMYK, RGB 픽셀에 어떤 색깔을 부여한다. 할당이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에요. 부여한다. 그런 뜻이에요. 할당이라는 것은 픽셀을 가만히 두고 색깔을, LAB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할당은 아무리 해도 여기 위에 나와 있는 막대 그래프, 즉 히스토그램이 절대 달라지지 않아요. 보세요. 달라지지 않죠. 그죠? 그리고 할당은 픽셀을 가만 둔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할당을 한 상태에다가 또 의도가 있다면 다른 할당을 해도, 또 여기다가 또 다른 할당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픽셀은 똑같은 거니까. 그 데이터 자체는 다 똑같은 거니까. 아시겠죠? 할당은 그냥 해도 된다. 계속 해도 된다. 어떤 의미에서 이미지가 손상되는가 의미에서 전혀 손상되는 게 없다고. 왜? 픽셀이 똑같으니까.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설명할 때 한번 잠시 말씀드렸는데 RGB 픽셀을 할당한다 그랬잖아요. 왜? 얘가 RGB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 무슨 말인가? RGB 이미지에는 RGB 프로파일만 할당할 수 있어요. RGB 픽셀에 어떻게 CMYK 의미를 할당할 수 있어요?
그건 불가능하죠. 따라서 RGB 이미지는 RGB 프로파일만 할당할 수 있고 CMYK 이미지는 CMYK 프로파일만 할당할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자, 그 다음에 또 그게 제일 지금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할당의 그 용도이고 그 다음으로 많이 쓰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이미지도 사실 그랬지만 이미지를 열었는데 여기 보세요. 우리가 지난 언젠가 배운 그에 따르면 여기 괄호 안에 샵이 보이면 뜻이 뭐였어요? 이 이미지는 프로파일이 없다는 거죠. 프로파일이 없다는 건 색깔이 없다는 거지. 그럼 다시 한번 또 돌아갑니다. 프로파일이 없으면 색깔이 없다는 건데 이 색깔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이 보이는 색깔은 어디서 나온 건가 하면 바로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긴급 상황에 사용하도록 대비해둔 바로 워킹 스페이스 RGB가 의미를 빌려주기 때문이죠. 즉 지금 상황에서 보시고 계시는 색깔은 이 이미지의 픽셀이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가 어도비 RGB일 때 이런 색깔을 가진다는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쨌든 색깔 자체는 워킹 스페이스를 빌려온다 그랬죠. 자, 이렇게 프로파일이 없는 이미지를 열었을 때 색깔을 찾아줘야지 뭐라도 작업을 출발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바로 편집에 어사인에 가서 자기가 아는 게 있다면 그 프로파일, 이 이미지 같은 건 아는 게 있었죠. 무슨 프로파일? 스캐너 프로파일. 또는 아는 게 없다면 여러 가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프로파일, RGB 프로파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이미지는 어떤 게 가장 정확한지, 그게 자기 이미지면 자기 눈에 보기에 가장 적합한지, 좋은지, 또는 고객 이미지면 고객이 의도하는 색깔을 보여주는 프로파일은 무엇인지를 찾아가서 그 프로파일 만약에 이거라면 이렇게 하고 오케이 하고 이제 의미를 찾아주고 작업을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할당은 그런 거다. 그 다음 할당은 무엇이 변하고 무엇이 변치 않아요? 색깔이 변하고 픽셀이 변치 않아요. 맞죠? 그걸 정확하게 머릿속에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해를 하시려면 수십 번 반복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변환으로 갑시다. 변환. 색관리의 핵심은 변환이다. 제가 한번 설명한 데 있죠. 변환은 뭐 할 때 쓰는 건가 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이미지가 다른 색 공간에 갔을 때도 최대한 같은 색깔을 유지하도록, 즉 컬러 매칭을 하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변환이에요. conversion이라고 하는 거죠. 변환은 그러면 자, 어떻게 하는 거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프린터 프로파일을 만들어서 어떻게 프린팅 하는가를 설명드릴 때 여러 번 봤었죠. 이미 변환을 사용했잖아요. 바로 그거죠. 다시 돌아가면 이 이미지가 다른 색 공간에 갔을 때, 즉 다른 상태로 갔을 때 최대한 같은 색깔을 유지해야 된다. 즉 프린트를 할 때 컬러 매칭이 필요하죠. 그러면 여기서 프린터의 프로파일을 고르는 거예요. 예컨대 이걸로 프린트할 거다. 그러면 고르시고 그 다음에 원하는 렌더링 인텐트가 있으면 고르시고 원하는 거 뭐든지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다 아신다면, 이해하신다면 자기 원하는 걸 하세요. 보통 같으면 이렇게 하겠죠. 이렇게 자, OK를 제가 누르면 무슨 일이 발생하는가? 전체 색깔은 거의 유지되고, 물론 똑같진 않죠. 똑같을 수가 있으면 똑같을 거고 아니면 최대한 똑같겠죠. 그렇게 컬러는 최대한 유지될 것이고 그 다음에 히스토그램은 싹 바뀔 거예요. 왜 바뀌냐? 픽셀을 다 바꿔 치울 거니까. 자, 그래서 일단 클릭해보면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싹 바뀌었죠? 그 말은 픽셀의 분포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런 뜻이에요. 색깔은 보세요. 원래 거, 지금 거, 원래 거, 지금 거. 밑에 나와 있는 이 스펙트럼의 색깔만 바뀌었고, 왜냐? 이건 바뀔 수밖에 없죠. 이 색깔은 어떤 프린터도 재현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 이외에 여기 이미지에 담겨 있는 색깔들은 거의 변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 거의 그대로 출력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색깔은 유지됐죠. 가능한 만큼. 뭐는 바뀌었어요? RGB 픽셀 바뀌었죠. 아까 원래 거 이 초록 볼까요?
112, 151, 93이었던 픽셀이 그렇게 최대한 그 색깔이 나올 수 있도록 변환을 했더니 픽셀이 어떻게 바뀌나 보세요. 10320141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전혀 다른 픽셀이 되어버렸죠. 이렇게 다른 픽셀이 되어야지만 아까 원래 보았던 것과 거의 비슷한 컬러가 프린트해서 나오는 거다. 그거예요. 그게 변환이 하는 역할이에요. 그 변환은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안 바뀌는가? 색깔은 거의 바뀌지 않고 픽셀을 전부 다 바꾸는 것이다. 이렇게. 그게 바로 색 관리의 핵심이다. 이거예요. RGB를 CMYK로 바꾸는 것. 반대로 CMYK를 RGB로 바꾸는 것 전부 다 마찬가지 변환에 해당하는 것이고 변환은 RGB를 CMYK, CMYK를 RGB, RGB를 LAB로, LAB를 RGB로, LAB를 CMYK로 뭐든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변환은 어디로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다. 무엇만 빼놓고 입력 프로파일로 변환은 안 돼요. 즉 예컨대 이 어떤 이미지를 스캐너 프로파일로 변환할 수는 없어요. 그건 입력에만 쓰이는 거기 때문에 출력이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스캐너 프로파일 같은 인풋 프로파일은 변환할 때 데스티네이션 프로파일로 사용될 수 없다. 그거죠. 자, 그래서 assign, 즉 할당과 convert, 즉 변환이 어떤 것인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어디로 들어갈 건가 하면 소위 soft proofing이라는 걸로 들어갈 거예요. soft proofing은 뭐 하는 거냐? 영어에서 이런 그 그래픽 하는 작업이 특히 프린팅 같은 작업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옵셋 프린트를 해야 돼요. 옵셋 프린트라는 거는 장수가 한 번 돌리면 최소가 500장이 되어야지 작업을 해주거든요. 뭐 1000부, 뭐 2000부 뭐 그렇게 인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뭔가 많은 양이 나오기 때문에 색깔이 만약에 잘못되면 그걸 보통 인쇄 사고라고 한단 말이죠. 그런 인쇄 사고가 생기지 않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이 인쇄 업계에서는 프루핑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인쇄로 어떻게 나올지를 미리 증거를 본다 그런 뜻이에요. 프루프라는 건 우리말로는 교정이라고 하지만 그건 교정이라는 뜻이 아니라 색깔이 인쇄로 어떻게 나올지 미리 증거를 나한테 보여줘. 그래서 내가 안심을 할 테니까 그런 의미로 프루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실제로 인쇄물을 만들거나 아니면 인쇄물이 실제로 그렇게 나온지를 잘 반영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프린터로 그 재현을 하거나 시뮬레이션을 하거나 어쨌든 증거를 보여주는 것을 보통 하드카피 프루핑이라고 해요. 그 실물로 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지 않고 정확한 프로파일이 있다면 꼭 그렇게 하드카피로 즉 실물로 프린트하지 않더라도 프루핑이 가능하다. 어디에서? 모니터에서 소프트웨어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소프트 프루핑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인디자인 같은 소프트웨어에서 이 이미지가 어떤 프린터로 나왔을 때 정확하게 어떤 색깔이 될 것인지를 증거로 보여주는 기능을 소프트 프루핑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그게 어디 들어있냐? 여기 보기, 뷰에 들어있어요. 포토샵은 보기에 들어가시면 제일 첫 번째 있고 인디자인, 일러스트레이터는 또 조금 여기 위치가 달라요. 어쨌든 여기 Proof Setup이라고 하고 아마 우리말로 되어 있는 포토샵은 저해상도 인쇄 미리 보기인가 뭐 그렇게 되어 있을 거요. 저해상도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말이 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가 한번 이런 거 하실 때 영문으로 보시는 게 더 훨씬 이해하기 쉽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하여튼 여기 보기에 Proof Setup의 첫 번째로 커스텀으로 가시면 돼요. 여기에 가시면 여기가 이제 소프트 프루핑이라는 것도 할 수 있고 뭐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건데 뭘 하는 건지 한번 봅시다. 소프트 프루핑을 어떻게 하는지를 설명드리려고 했으니까 그걸부터 먼저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이 이미지는 원래 이미지는 제가 띄워놓은 이미지는 보셨다시피 REC 2020 RGB 이미지이죠. 이게 특정한 인쇄 조건에서 어떤 컬러로 나올 것인지를 미리 보고 싶죠. 당연히
인쇄를 하실 분이라면 그거를 보는 것이에요. 즉 소프트 프루핑을 하고 싶다는 거죠. 어떻게 하는가? 그 인쇄 프로파일 코어티드 그래콜 2006을 선택하세요. 그 다음에 자기가 실제로 이거 나중에 변환해서 그 인쇄로 맡길 렌더링 인텐트를 고르세요. 마찬가지 별 다른 의도가 없으면 상대 색도계를 선택을 하시겠죠? 그 다음에 항상 블랙 포인트 컴펜세이션 검은점 보상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 쭉 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 밑에가 이제 조금 어떤 상황에서는 중요한 건데, 이건 뭐 하는 거냐? 이거를 클릭하시면 말 그대로 페이퍼 그 용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CMYK 프로파일이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실제로 어떤 특정 용지에 인쇄를 해서 그거를 측정한 다음에 평균을 내서 데이터를 얻는 거거든요. 그 데이터는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 용지의 색깔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 코어티드 그래콜 2006이라는 CMYK 프로파일을 만들 때 사용했던 그 용지의 색깔도 그대로 보여주세요. 어떤 용지인가? 얼마나 밝으며 얼마나 파랗거나 노란 용지인가? 그런 것도 정확히 난 보고 싶어요. 그러면 그때 Simulate Paper Color를 선택하시고, 이거 선택하면 밑에 블랙이 얼마나 뜨는가도 자동으로 강제로 포함이 되게 되어 있어요. 봅시다. 딱 이렇게 나온다. 이게 정확한 시뮬레이션이에요. 그 실제 종이에 프린트를 정확하게 한다면 이런 상태로 나온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인쇄를 하는 그 거래하는 인쇄업체가 그래콜 인증을 받은 업체이고 그래콜 2006 기준으로 인쇄를 해주세요 라고 맡겼고, 그 인쇄를 맡긴 그 이미지들은 모두 그래콜 2006으로 변환된 상태를 맡겼다면 그 이미지는 정확히 이 상태로 인쇄가 되면 그 집은 그 인쇄소에 임무를 다한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소프트 프루핑이에요. 이렇게 나오는구나. 만약에 이걸 안 하면 종이가 살짝, 종이라는 게 L100이 있나요? 없죠. L94 정도 되거든요. 그 약간 어두워진 느낌, 그 다음에 종이 지금 약간 파르스름한 느낌이거든요. 그런 느낌까지 보여주는 상태고, 그거를 제외하고 그냥 그거는 내가 꼭 안 봐도 된다 이러면 이걸 빼면 원래 밝기대로 약간 파르스름한 그 느낌도 싹 빠진 상태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체크되어 있지 않은 상태는 이걸 별개로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선택하면 종이에 대한 그 색깔은 가만히 둔 상태에서, 즉 변화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즉 종이 색깔 시뮬레이션 하지 않은 상태에서 블랙 잉크가 얼마나 뜨는지만 시뮬레이션을 함께 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이미지가 어떻게 인쇄가 됐을 때 어떤 상태로 나올 것인가를 미리 보는 기능이다. CMYK만 하는 것, 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죠. RGB, 자기의 잉크젯 프린터 또는 어떤 업체의 잉크젯 프린터에서 어떻게 나오는지도 당연히 알 수 있죠. 아까 사용했던 그 프로파일 한번 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3880 프린터가 하니밀레 포토렉 바리타 용지를 사용했을 때 프린터라면 그 이미지가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싶다, 소프트 프루핑 하고 싶다, 그러면 선택하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다 풀면 종이에 대한 시뮬레이션 전혀 하지 않은 상태고, 이걸 선택하면 블랙이 어느 정도 뜨는지만 포함시킨 상태고, 이걸 선택하면 그 블랙이 뜨는 정도뿐만 아니라 그 종이의 밝기와 그 종이의 푸르스름, 노르스름한 정도도 그대로 정확히 시뮬레이션 한 상태고, 아시겠죠? 물론 여기 미리 보기 항상 체크되어 있어야 되죠. 이렇게 소프트 프루핑을, 시뮬레이션을 하시는 거다. 자, 이제 그 의미 아시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제가 RGB 프린터의 프로파일을 골랐더니 여기 뭔가가 선택될 수 있게 되었고, 아까 원래 처음처럼 CMYK 프린터 프로파일을 골랐더니 이게 아예 선택되지 않도록 그레이 아웃 되었어요. 이건 뭐 하는 거냐, 이제 그걸 또 알아봐야겠죠. 다시 아까 그 잉크젯 프린터로 돌아갑시다. 자, RGB 이미지에 RGB 프로파일을 선택했을 때는 소프트 프루핑 여기에서 이게 활성화가 돼요.
활성화가 되었을 때 이걸 체크를 하면 그럼 무슨 의미가 되는가? 그거는 이 프린터로 색 관리를 해서, 즉 변환을 해서 프린트를 해서 가능한 정확하게 똑같은 색깔을 얻기 위한 것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이미지가 이 용지, 이 프린터의 그 세팅에서 색 관리하지 않으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색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떤 상태로 나오는지, 즉 그 프린터 자체의 색깔 반응이 어떤 건지를 보고 싶을 때 이걸 체크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앱슨 3880이라는 프린터하고 캐논 무슨 어떤 프린터하고 성향이 어떻게 다른지를 난 보고 싶어. 그럴 때 보세요. 이 이미지를 열어놓고 RGB를 열어놓고 여기로 들어와서 앱슨 프린터를 한번 골라서 이렇게 여기 체크했죠. 보신 다음에 캐논 프린터의 프로파일이 있다면 여기에 어디 있는가? 여기 있네. 캐논 IPF8410 프로파일이라는 게 있네요. 이거를 딱 선택하시면 색깔 확 달라지죠. 캐논 프린터의 원래 반응과 앱슨 프린터의 원래 반응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즉, 그 자체, 프린터 자체의 네이티브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를 성향을 보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걸 체크하는 것은 무엇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가? 바로 프린터 프로파일, 아까 배웠던 할당, 어사인에서 할당한 것과 같은 결과를 얻는 거예요. 즉, 이거는 할당하는 것이. 아시겠죠? 그러면 아까로 돌아가서 똑같이 제가 assign, 즉 할당해서 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용도가 하나 더 추가되었죠. 뭔가요? 어떤 RGB 상태에서 또는 CMYK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RGB나 CMYK 상태에서 그것이 색 관리를 하지 않고 어떤 RGB 프린터로 또는 어떤 CMYK 프린터로 출력되어 있을 때 어떤 반응이 나오는지, 즉 그 프린터의 원래 색깔 반응이 어떤지를 보고 싶을 때 어떻게 한다고? assign 프로파일에 들어가서 그 프린터 프로파일을 골라준다. 이거예요. 여기서 했던 것과 똑같은 결과를 얻게 되는 거다. 물론 한 가지 차이는 있어요. 뭐가 있냐? assign은 여기 없죠. 그죠? assign 프로파일의 한 가지 추가 기능이 바로 요거예요. 그 색깔을 볼 뿐만 아니라 그 용지의 색깔과 밝기도 그리고 블랙이 얼마나 뜨는지도 함께 보여줘. 이렇게 하는 거죠. 이제 이해되셨죠? 그래서 자, 다시 나와서 다시 돌아갑니다. 디자이너라면 자기가 늘 사용하는 CMYK 상태가 이 이미지가 인쇄가 됐을 때 어떻게 나올 것인가를 알고 싶죠. 이렇게 화려한 색깔이 안 나오는 건 디자이너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나올 거라고 기대를 한다면 그건 아직 디자이너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나오는지를 항상 이미지마다 체크를 하면서 뭔가 작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해두는가? 뷰에 들어가서 프루프 셋업, 카스텀에 들어가서 만약에 그것이 그래콜리라면 그래콜리라고 하고 상대 색도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최소한 요까지는 하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설정을 한 다음에 OK 하고 나오세요. 그럼 그게 설정이 그대로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이미지는 RGB 이미지인데 아까 원래 이미지를 열었을 때는 보이지 않던 이상한 말이 뒤에 하나 붙어 있는 게 있죠. 뭐가 붙어 있어요? CMYK 프로파일 이름이 여기 붙어 있잖아요. RGB인데 뭐예요? 이 사진은 현재 이 CMYK 프로파일로 소프트 프루핑 중이에요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소프트 프루핑 중이라는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소프트 프루프를 하면 색깔이 뭔가 차이가 있죠. 그런 차이가 있을 뿐 데이터가 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CMYK로 변환되는 것도 당연히 아니에요. 그냥 색깔만 그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톡을 하고 싶으면 바로 Command Y 또는 PC 같으면 Ctrl
Y를 누르면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하면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도 이게 인쇄로 어떻게 나올까? 셋업 한 다음 그 다음에 커맨드 Y를 눌러서 한번 딱 보고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면 오케이. 다시 한번 딱 빠져나오고 이렇게 체크를 해가면서 작업을 하시는 거다.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해서 오랜 세월 하시면 사진 딱 보면 이거 어떻게 나오는 게 당연하다라는 걸 미리 예측을 하시는데 크게 도움이 될 거예요. 이런 소프트 프루핑은 즉 프루프 셋업은 포토샵뿐만 아니라 당연히 일러스트레이터 그 다음 인디자인 다 있어요. 보실까요? 여기 또 보기 뷰에 들어갔죠? 요거는 바로 아까는 여기 처음에 있었는데 여기는 처음 아니죠. 저기 밑에 내려가니까 있죠. 여기 프루프 셋업 커스텀 또 커스터마이즈라고 써놨죠. 이 일관성이 없어 보니까 마찬가지예요. 여기 들어서 내용은 별다른 게 없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다. 그 다음 일러스트레이터 뿐만 아니라 인디자인에도 당연히 보기에 가시는 거예요. 여기 또 여기 세 번째 있죠. 여기 또 커스텀이라 되어 있네. 여기를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인디자인에서 뭐 작업을 하다가 이게 예컨대 재팬칼라 2001 코티드 컬러 스페이스에서는 요거를 주로 사용해서 인쇄를 한다고 치면 요거 어떻게 나오나 보고 싶으면 요거 체크하는 거 아니에요. 왜? 색 관리를 해서 이렇게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고 싶으면 이걸 뺀다는 거.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그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이게 체크가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블랙 잉크가 얼마나 뜨는지는 항상 기본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린다.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페이퍼도 다 보고 싶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는 또 하나 차이점은 미리 보기가 또 없어요. 이렇게 하고 무조건 하고 나와야 돼. 오케이 하고 나오면 이 다큐멘트가 이 페이지가 재팬칼라 2001 코티드라는 것을 준수하고 그런 종류의 종이를 쓰는 상태로 인쇄를 했을 때에 종이 색깔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하면 봐요. 약간 시커멓죠? 왜냐하면 그 재팬칼라 2001 코티드를 프로파일을 만들 때 사용했던 그 종이는 그렇게 밝은 종이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토글링을 하는가? 이 키보드로는 토글링 하는 방법이 없고 여기 가셔야 돼. 이 프루프 컬러라는 거를 갖다가 켰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소프트웨어마다 같은 어도비 것도 위치도 다르고 뭐 말도 조금 다르지만 하여튼 기본적으로는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있다. 다시 한번 RGB 넘버를 유지한다, CMYK 넘버를 유지한다. 그거를 켜고 꺼는 거를 언제 하는지, 꺼져 있는지, 켜져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한다는 걸 잊지 마세요. 소프트 프루핑은 그렇게 하시는 거다. 자, 까지 배웠어요. 자, 그러면은 또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은 PDF를 내보낼 때 포토샵이든 주로 인디자인 되겠죠. 인디자인이든 PDF를 내보낼 때 어떻게 색 관리를 하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릴 때가 되어 가는데 이번에 그 설명을 드리려니 시간이 너무 또 오버가 되는 것 같아서 이번에는 무엇만 설명하고 이 17번째 강의를 마칠 것인가 하면 여러분들이 애크로벳 프로 같은 프로그램에서 PDF를 열었을 때에 이 열린 PDF가 색깔이 맞는 걸까? 내가 제대로 보는 걸까? 이 애크로벳 프로라는 것에서 색깔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걸까? 좀 헷갈리는 분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내가 책을 다 디자인해가지고 PDF를 만들어서 인쇄소에 넘겼단 말이죠. 인쇄소에서 무슨 리핑을 한다고 하고 PDF를 다시 만들어서 나한테 또 보내줘. 내가 디자인을 하면. 이걸 확인을 하래. 뭘 어떻게 확인하는지 내가 모르겠어. 그죠? 색깔에 관해서. 그럴 때 많죠. 그래서 PDF에 관해서 색깔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는 색깔이 맞는 건지 이거를 한번 알아봅시다. 일단 포토샵 등에서도
마찬가지였던 것처럼 전혀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일단 알아야 되는 것은 이 PDF에 프로파일이 있나 없나를 알아야 돼요. 프로파일이 없으면 색깔은 내가 볼 수 없거나 정확한 색깔을 보려면 뭔가를 찾아 나가야 되는, 내가 의도적으로 뭔가를 해야 하는 경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프로파일이 있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것 없이 그냥 딱 열면 그게 그 다큐멘트가 의도하는 색깔이에요. 따라서 이게 색깔이 맞는 건가? 이거 확인을 해야지. 그러려면 프로파일이 있는 상태인지 없는 상태인지를 확인을 해야 된다. 프로파일이 있는 상태인지 없는 상태인지 어떻게 확인하는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한 개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애크로벳 들어가시면 이 환경 설정이 있죠. 여기 가셔서 색 관리를 가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 CMYK 이미지가 들어있다고 생각이 되신다면 CMYK의 프로파일을 다른 걸로 한번 설정을 해보세요. 대표적으로 제가 다른 걸로 라는 것 중에서 추천드리는 것은 저펜칼라 2002 뉴스페이퍼 신문이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하고 OK를 해봐. 여기 보세요. 색깔 확 바뀌었죠?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PDF 다큐멘터에는 프로파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포토샵 같은 거 배울 때 똑같았죠. 프로파일이 없으면 색깔이 없다. 그죠? 색깔이 없는데 색깔은 어떻게 봤어? 내가 색상 설정에서 워킹 스페이스로 기본으로 정해둔 프로파일을 자동으로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 정해둔 프로파일을 바꿨더니 컬러가 바뀌었다는 것은 이 다큐멘터에는 프로파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프로파일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에요. 여기에 환경 설정에 들어갔더니 CMYK를 내가 바꿨어. 처음에는 이게 되어 있었지. 바꿨더니 색깔이 확 바뀌었네. 그렇다면 여기는 프로파일이 없구나 그 뜻이에요. 자, 다시 이렇게 바꾸면 또 바뀌겠지. 지금은 코티드 그래콜 2006으로 어사인 되어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이 컬러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프로파일이 없다는 게 드러났죠. 프로파일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이 이미지는 무슨 프로파일 상태가 정상적인 색깔을 보여주는가를 알아야지. 자기가 디자인한 거라면 자기가 알겠지. 자기가 디자인한 게 아니라면 예를 들면 뭐 외국에서 받았다라든가 누구한테 받았다라든가 그걸 물어봐야지. 이거 무슨 프로파일 상태로 만들어진 건가요? 그래서 그거를 할당하면 제 색깔이 보이는 거예요. 그 할당 어떻게 하는가? 아까 제가 잠시 보여드렸던 이 프린트 프로덕션 인쇄물 제작에서 출력물 미리 보기에 들어가시면 여기 시뮬레이션 프로파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죠? 이 시뮬레이션 프로파일에서 예를 들면 외국에서 받았어. 물어봤어. 그랬더니 이거 US 슈트패드 코티드로 의도된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맞는 컬러가 나오는 거예요. 라고 하는 답을 얻었다면 US 슈트패드 코티드라고 선택하면 이게 이 다큐멘트에서 맞는 색깔이다. 그 뜻이에요. 그거 아니고 아까 처음 본 것처럼 이거는 코티드 그레콜이다. 그러면 코티드 그레콜로 하는 보이는 색깔, 이게 맞는 색깔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시뮬레이션 프로파일을 이렇게 변경했을 때 보세요. 변경했을 때 가장 크게 뚜렷하게 차이 나는 걸 보시려면 항상 저펜칼라 2002 뉴스페이퍼를 선택하세요. 딱 차이 확 나죠. 변경했을 때 색깔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밑에를 보시면 어떤 거 위에 마우스를 두시면 그 CMYK 값의 밸류가 또는 RGB도 물론 있을 수 있죠. 지금 다 CMYK니까 CMYK 잉크의 밸류가 값이 보이죠. 지금은 사인 100만 있어요. 그러니까 토탈 해봐야 100이죠. 여기는 물론 딱 봐도 마젠타 100이겠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두 개 섞은 거니까 100 해서 200씩 지금 해놓은 상태죠. 이거는 K만 100이겠지. 이렇게. 그죠? 이 잉크의 값이 색깔은 이렇게 확 달라지는데
잉크 값은 전혀 달라지지 않는다. 이렇게 될 때에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다큐멘트에는 프로파일이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PDF에 프로파일이 없는지 확인하시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이게 시뮬레이션 프로파일을 딱 이렇게 선택했을 때 색깔이 확 달라지는데 어디를 딱 기준으로 잡았을 때 잉크 밸류를 보니까 똑같네? 그러면 여기는 프로파일이 없는 거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할당하고 있는 거죠. 할당. 할당에는 픽셀이 달라지지 않는다. 색깔이 달라진다 그랬죠? 똑같은 거지. 그래서 프로파일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렇게 확인하시고 프로파일이 없으면 내가 만든 다큐멘트라면 내가 알고 있는 그 프로파일을 어사인 하시면 제 색깔이 보일 것이고 만약에 몰라서 남한테 물어보면 그 사람이 말한 거를 선택했을 때 보이는 게 그게 제 색깔인 거예요. 그렇게 색깔을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프로파일이 늘 없는 PDF만 있는 게 아니지 있는 PDF가 있을 수 있지. 그죠? 그게 아까 본 이건가? 한번 봅시다. 얘는 아까 우리가 한 대로 해볼까요? 첫 번째 방법. 여기 가서 환경 설정에서 요거를 다른 걸로 해서 해봤더니 아무 변화 없네? 알았죠? 또, 이거 혹시나 이미지가 RGB인가? 이걸 한번 또 다르게 봅시다. sRGB 하면 확 차이 나거든요. 아니면 뭐 다른 RGB 해볼까요? 아무 차이가 없어? 그 말은 벌써 뭐예요? 이 다큐멘트의 이 이미지는, 이 오브젝트는 프로파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되돌리고 잊지 마시고 프로파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어디에서 또 확인할 수 있어요? 아까 배웠던 프린트 프로덕션의 아웃풋 프리뷰에도 가시면 자 보세요. 그래컬 이것도 이거 해볼까요? CMYK 값 180, 토탈 185 나왔죠? 그 다음에 다른 CMYK 프로파일 한번 선택을 해봅시다. 저펜 컬러 2001 코티드 한번 해볼게요. 색깔은 거의 똑같죠? 보세요. 또 185 나왔네. 그 다음 언코티드를 해볼까? 이건 182가 나왔네. 뉴스페이퍼를 해볼까? 이건 203이 나왔네. 색깔은 거의 달라지지 않거나 전혀 달라지지 않거나 하여튼 최소로 달라지는데 픽셀이 이렇게 자꾸 달라진다. 그 말은 무슨 뜻인가? 변환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변환이 아니고요. 이건 조심하실 것. 여기는 출력물 미리 보기예요. 이게 자체가. 그러니까 실제 파일을 변환한 게 아니에요. 변환한 상태로 보여준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변환한 것과 똑같은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변환하는 효과가 나면 이 이미지에는 프로파일이 있는 거다.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확인했어요? 아까처럼 확인하는 방법도 있고 그럼 어떤 구체적인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는가는 어떻게 확인한다고? 여기 미리 보기 들어가서 객체 그 검사기를 켜서 딱 클릭하시면 아까 봤잖아요. 요거는 RGB네 보니까 REC 2020 프로파일 가지고 있는 RGB가 들어앉아 있네. 그렇게 프로파일이 있죠.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그걸 확인했으니 그걸 포함해서 설명드리면 이 시뮬레이션 프로파일을 뭘 하는 거냐? 여기에 프로파일이 있는 이미지가 있든 없는 이미지가 있든 하여튼 그거를 이 CMYK 또는 다르게 RGB를 선택하면 그 RGB 주로 프린터가 되겠죠. 프린터로 출력했을 때에 이런 색깔이 나온다라고 시뮬레이션 해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상태를 미리 보여주는 데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물 미리 보기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걸 선택하면 이 원래 RGB 이미지가 그래콜 2006 기준을 지키는 인쇄물을 제작했을 때 바로 이렇게 보인다.
아까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블랙 잉크의 블랙이 즉 얼마나 뜨는지, 페이퍼 컬러가 얼마나 어둡고 푸르고 누런지 그런 것도 보고 싶으면 이제 몇 번 보신 적이 있으니까 이제 의미 알겠죠? 선택을 하면 그것도 다 보여주죠. 약간 어두워졌죠? 흰 종이가 L100이 아니죠. 그 다음에 이거 풀면 이거 따로 선택할 수 있죠. 블랙 잉크가 살짝 뜨죠. 그죠? 조금 뜨죠. 그런 것도 다 따로따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잉크 값을 알 때, 그 다음 그 PDF 속에 들어있는 객체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알고 싶을 때 RGB인지 CMYK인지, 그 다음에 RGB는 프로파일이 없는 RGB인지 프로파일이 있는 RGB인지 프로파일이 없는 CMYK인지 프로파일이 있는 CMYK인지 그런 걸 알 때는 요걸 켜서 딱 눌러보면 된다. 여기에 이렇게 IC 스페이스 이렇게 되시면 프로파일이 있다는 거고, 디바이스 RGB 그런 식으로 나오면 그냥 픽셀만 덩그러니 있는 RGB 이미지다. 그런 뜻이에요. 아시겠죠? 여기서 뭐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셨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도 무슨 역할을 하는지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것이고, 그걸 다 이해를 하셨으면 무엇도 아실 수가 있는가 하면 인쇄소에서 나한테 다시 보내온 그 PDF에 픽셀들이 내가 의도한 대로 박혀 있는지도 여기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무슨 말인가? 그 인쇄소에서 나한테 확인하라고 보냈다고 쳐봐요. 다시 PDF를 열어서 연 상태에서 시뮬레이션 프로파일을 내가 의도했던 그 CMYK 프로파일, 즉 Coated Crackle 2001이라고 가정하고 를 선택했을 때에 여기에서 보이는 CMYK 값들이 내가 원래 디자인했던 값과 같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확인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른 프로파일을 선택을 해놓고 내가 보니까 내가 이거 디자인 이렇게 안 했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픽셀 값을 어떻게 확인하는가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자, 몇 시간 전에 제가 약간의 경고를 해드린 것처럼 매우 단순하죠. 할당을 하는가, 변환을 하는가, 그 두 개 이외에 아무것도 없어요. RGB, CMYK, 픽셀이 요게 맞나 저게 맞나, 거기에 요 프로파일이 할당되어 있어서 이 색깔이 맞나 저 색깔이 맞나, 그것만 계속 놓치지 않고 추적을 하시면 되는 건데, 그걸 하는 과정이 그다지 수월치 않아요. 헷갈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 설명을 여러 가지 케이스로 반복적으로 들어보시고 실제로 반복적으로 해보시고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 길을 잘 찾아가실 수 있도록, 마치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길을 처음 길을 가려면 그 길 자체가 당연히 낯설고 어디로 가야 될지 찾아가는 게 내비게이션이 있더라도 그렇게 쉽지 않죠. 그렇지만 그걸 계속 가다 보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갈 수 있잖아요. 그죠? 딴짓하면서도 거의, 물론 운전할 때는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쉽게 그냥 자동적으로 갈 수 있단 말이지. 그런 것처럼 하시려면 굉장히 많은 반복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는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아까 잠시 말씀드린 것처럼 인디자인에서 PDF를 엑스포트 디자인에서는 다 그걸 해야 되거든. PDF 내보내기를 할 때 어떻게 색 관리를 하는지 그것도 그다지 만만치 않아요. 설명을 드리고 또 다른 설명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죠.